여러분들은 현재 꾸준히 나가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다고 느껴지셨나요? 이상하게 자꾸만 눈이 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사람은 정말 닮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이거나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모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식들이 잘된 지인을 부러워하거나 혼자서도 밥 잘 차려 먹는 남편을 둔 지인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모임 안에서는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러움의 실체를 통해 나이 들어 우리가 갖춰야 할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진미영 씨는 모임 멤버 중 1살 많은 김정욱 씨를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김 씨는 6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진 씨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쓰는 것이니 눈치 볼 일이 없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 그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단순히 집안이 부자이거나 자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 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아도 부동산에 돈이 묶여 생활비가 없거나 배우자의 눈치를 자주 보며 용돈을 받아야 한다면 진정한 경제적 여유라고 보기 힘듭니다. 반면 자기가 번 돈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잘 쓸 줄 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여유는 대개 통장 잔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연금을 200만 원쯤 받는 사람의 얼굴이 제일 좋아 보이고 당당하게 음식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움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0대뿐만 아니라 70대 분들도 건강한 동안에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73세 정 씨는 6년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돈도 벌고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일거리를 찾고 있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추가 수입만 생겨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 씨가 두 번째로 부러워한 사람은 2살 어린 정미 씨였습니다. 정 씨는 모임 인원들 중에 유독 외모가 귀티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앉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정 씨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워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이런 품격은 성급히 말을 꺼내는 법이 없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절대 하지 않는 말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외모와 말투가 세련돼 보이는 사람입니다. 노년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관리는 사실상 외모 관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외모를 관리하다 보면 신체의 건강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나이 들면 외모 관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다름없습니다. 특히 외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머리카락 관리나 피부 관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는 습관은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무엇보다 외모를 세련되게 만드는 핵심은 운동입니다. 노년의 운동은 외모뿐 아니라
키워놓은 근육이 사실상 노년을 위한 뛰어난 투자가 됩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발에 문제가 생기면 외출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수 없습니다.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야 60대가 넘어도 몸에 탈이 나지 않고 90대에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돈이나 자식과도 비교 불가한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 씨가 세 번째로 떠올린 사람은 10살 많은 강순옥 씨였습니다. 강 씨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취미 부자였습니다. 강 씨는 모임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항상 무언가 취미를 즐기고 있었고 취미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세 번째 유형은 바로 혼자서도 인생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보면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지인들의 경조사를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나를 위해 쓸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78세 한 씨는 모임을 줄이고 인연도 가급적 줄였더니 자유로움이라는 행복이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혼자가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싫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보다는 차라리 혼자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겨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홀로 있는 것과 혼자서 노는 것은 이제는 아주 중요한 노년의 준비 항목 중 하나가 되었고 이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심심해도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만 보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으려는 연습, 즉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을 키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 씨가 부러움을 느꼈던 사람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모임 멤버 65세 양수님 씨였습니다. 양 씨는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많이 했고 진 씨는 60이 넘어 보니 자식들이 잘된 지인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네 번째 유형은 잘된 자식을 둔 지인입니다. 여기서 자식이 잘 된다는 의미는 돈이나 명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이나 결격 사유 없이 바르게 자라서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부모에게 걱정 안 끼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건 자식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 씨는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유형들에 대해 생각해보며 질투하기보다는 배울 점들은 배우고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등수 매기려는 마음이 제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사람이 가장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 본다든지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